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만의 미국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5,700명의 병사, F-35 스텔스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아름다운 함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됐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그 억만장자요. 이 사람과 관련된 문서 300만 페이지가 한꺼번에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앱스타인의 사유섬에 가족과 놀러간 기록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트럼프가 17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에서 민주당이 뒤집었습니다. 31포인트 스윙,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국내에서 이 정도 위기가 터졌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전쟁을 준비한다? 1997년에 이 정확한 시나리오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외그더독, 대통령이 성추문을 덮으려고 가짜 전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예요. 그리고 이건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역사에서 실제로 반복된 패턴이에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왜 하필 이 시점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1월 26일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했습니다. 4개월간 이 지역에 미국 항공모함이 없었는데 다시 들어온 겁니다. 전투기, 구축함, 수송기 수십 대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비유하면 우리 동네에 경찰차 20대가 갑자기 몰려온 겁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신호죠. 그리고 진짜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2월 3일 미국 전투기가 접근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쾌속정 6척이 미국 선박을 납포하려 했고 이틀 뒤에는 외국 유조선 2척을 실제로 잡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직접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2월 6일에는 오만에서 양측이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표단의 외교관뿐 아니라 중동 군사령관이 군복 입고 나왔어요. 대화도 준비됐고 싸울 준비도 됐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과는 양측 다 좋은 시작이라 했지만 핵심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에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대대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폭탄을 떨어뜨렸고 이스라엘은 핵과학자 9명 이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공습 3일 전에 고농축 우라늄 400kg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400kg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히로시마 원폭이 쓰인 우라늄이 64kg입니다. 400kg이면 히로시마급 핵무기를 6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어딘가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 올해 2월 위성사진을 보면 이란이 지하 핵시설 입구를 전부 흙으로 대메웠고 미사일 전력도 폭격 전 수준으로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대대적으로 때렸는데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악몽이죠.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란이 진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긴 한 건가? 가능합니다.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핵무기에 쓸 수 있는 90%까지 올리는 건 기술적으로 수주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는 건 다릅니다. 그 단계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1월 30일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관련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00만 페이지요. 매일 100페이지씩 읽으면 82년 걸리는 양입니다. 앱스타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미국과 전 세계 최고위 인사들과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재벌, 왕족, 그 명단과 만남의 기록이 이번에 쏟아진 거예요. 이번 공개에서 가장 폭발적인 건 하워드 러트닉이란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상무장관,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과 통상을 총괄하는 장관이에요. 러트닉은 앱스타인과 2005년에 관계를 끊었다고 해왔는데 문서를 보니 2014년까지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맨해탄에서 옆집에 살았고 2012년 이메일에는 아내가 앱스타인의 사유섬으로 가족여행을 조율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정박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같은 공화당 의원이 그냥 사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런닉 상무장관이 바로 한국과의 통상협상을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무역 문제를 다루는 미국 측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 한미 통상에도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런닝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2012년에 앱스타인에게 당신의 섬에서 가장 미친 파티는 언제냐고 물은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직 고위 정치인이 앱스타인을 가장 친한 친구라 불렀던 기록이 나와서 사임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앱스타인의 전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기슬레인 맥스웰, 이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요. 화상 증언에서 묵비권을 쓰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모든 걸 증언하겠다. 뭘 알고 있길래 사면이 필요한 걸까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증언은 2월 26일에서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6%만이 정부의 문서 공개에 만족하고 있고 49%는 트럼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에 정치적 타격이 하나 더 겹칩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터진 바로 다음 날인 1월 31일, 텍사스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지역, 33년간 공화당이 지켜온 텃밭입니다. 2024년에 트럼프가 17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이에요. 여기서 민주당이 14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합치면 31포인트가 뒤집힌 겁니다. 그것도 선거 자금이 12대 1로 불리한 상황에서요. 텍사스 부지사가 공화당 전체의 경종이라 했고 트럼프는 선거 전에 3번이나 지지를 호소했다가 지고 나니까 나는 관여 안 했다. 지방선거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앱스타인 스캔들의 선거 참패, 트럼프 입장에서 국내 정치가 최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이란을 향한 군사력 배치가 가속됩니다. 여기서 역사를 하나 보셔야 합니다. 1998년 12월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투표가 예정된 바로 그날 클린턴은 이라크 폭격을 명령합니다. 투표는 연기됐어요. 폭격이 끝난 12월 19일에 탄핵됐습니다. 그 전에도 클린턴은 성추문 관련 증언을 한 3일 뒤에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미사일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트럼프 본인이 2011년에 이런 트윗을 올렸다는 겁니다. 오바마가 재선을 위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자기가 비판했던 바로 그 패턴을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란 핵 위협이 실제로 있으니까 군사행동 자체는 정당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라진 우라늄 400kg은 심각한 안보 문제가 맞아요. 이란의 위협은 진짜입니다. 문제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같은 조치도 국내 위기와 동시에 나오면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클린턴의 이라크 폭격도 사담 후세인이 위협이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왜 하필 그날이었냐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지나옵니다.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 폭이 34km밖에 안 돼요. 여기를 하루에 전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우회할 수 있는 대체 경로는 전체 물량의 13%밖에 감당을 못합니다. 나머지 87%는 길이 없어요.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2019년에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우디 생산량의 절반이 멈췄어요. 그대로 다들 설마 그러겠어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 유가가 얼마나 오르느냐? 세계은행의 최악 시나리오, 그러니까 전면전이 벌어지는 경우 유가가 지금의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유가가 크게 오르면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 비용이 수십조 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기름값, 물가, 환율 전부 직격탄을 맞는 거죠. 돈의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올해 1월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회사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한 달 만에 2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S&P 500 지수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려면 말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돈은 무기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밥 맥널리는 미국이 이란을 실제로 공격할 확률을 75%로 보면서 수일에서 수주 내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쟁을 반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항공모함은 배치됐고 전투기와 미사일은 준비된 상태입니다. 오만에서 대화 채널은 열려 있지만 취약합니다. 이란은 한쪽으로는 협상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다른 쪽으로는 터널을 메우고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어요. 양면 전략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앱스타인 문서 300만 페이지가 터졌고 상무장관이 앱스타인 섬에 갔던 기록이 나왔고 텍사스에서는 역사적인 선거 참패가 났습니다. 이 모든 국내 위기 한가운데서 이란을 향한 군사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지금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월 11일 트럼프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란 미사일 기지 타격을 요청한 상태예요. 이 회담에서 전쟁이냐 외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우리 원유의 99%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기름값과 물가의 직격탄입니다. 셋째, 2월 26일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증언입니다. 이때 앱스타인 스캔들이 다시 폭발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한 번 시선을 돌릴 동기가 생기는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무기회사 주가 26% 급등, 전문가 공격 확률 75%, 사라진 우라늄 400kg. 이 숫자들이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